근데 카카오는 펀더멘털이 좋아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발산하면 반드시 그 이격을 언젠간 좁히게 돼 있다. 자기 나름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자기만이 알 수 있거든.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개별 종목만 보지 말고. 지금 뭐 우리 이야기 나눴던 이 한국 증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네. 지금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체감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네. 뭐 지수는 뭐 최고점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내 거는 그대로란 말이죠. 오히려 하향이고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게 일상적인 상황인가요? 주식시장이? 뭐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왜 이제 그 지수는 지금 저 최고치에 와 있는데 아마 대부분 주위에서 제가 주식하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체감되는 주가는 최고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오르기는 올랐는데 사실 3,000포인트를 넘어간 거는 연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오른 거거든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뭐 그런 면에서 자기 보유 주식이 올라가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들이 우량주를 사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주식이 삼성전자, 현대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 뭐 전기차 좋다 그래서 LG화학, 뭐 삼성 SDI, 뭐 등등등 이런 우량주는 작년에 시세를 많이 내서 올해는 거의 못 올랐어요. 대신 어떻게 많이 올랐냐? 어떻게 보면은 못 오른 주식들. 그렇죠. 못 오른 주식들이 뭔가 변화의 모멘텀이 있을 때 확 올랐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주식들이 그런 거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원전 안 한다 그리고 작년에 막 부채 엄청 나고 하니까 두산그룹 주식이 망할지도 모른다 해서 무지하게 떨어졌던 주식들,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뭐 원전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하는 그 말을 딱 받아갖고 2배 넘게 올랐잖아요. 2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눌려있던 주식들이 이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팍 올라오니까 대부분의 개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뭐 좋다고 하는 우량주를 들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못 올랐거든.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플랫폼 주식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래서 중간에 다 팔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얘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가만히 있는데 얘는 올라가니까 이 갭이 벌어지니까 이걸 팔고 이걸 또 샀겠죠. 그렇게 해서는 않죠.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더 가져야 되는데 사람 심리는 안 오른 거가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분들이 단타를 생각하며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주식을 저축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사서 그게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뭐 그 제자리에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데 주식을 조금 액티브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답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마 팔고 다른 쪽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사실 삼성전자 살 이유도 없고 사서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삼성전자가 잡주 소리를 듣더라니까요. 잡주는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그러니까 워낙 안 오르니까. 근데 요새 밈 주식이라고 그래서 정말 막 무조건 선호하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의 뭐 많은 그런 주식들처럼 게임스탑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최근에 스펙 주식 이런 거 아니야? 스펙 주식도 그렇고 카카오도 사실 그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카카오는 펀더멘털이 좋아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인기도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카카오를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카카오가 또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올해 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카카오가
IPO를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자회사들은. 사회사들. 계열사가 한 100개 된다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걸 카카오를 이렇게 내보면서 야, 이 참 김범수 의장이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양반이 원래 한 게임인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벤처로 돈을 번 사람인데 카카오가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인가요? 그 대표이사를 30대를 앉혔거든요. 네. 김범수 의장이 체어맨하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동안은 무지하게 확장을 했어요.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주식이 못 올랐어요. 왜냐면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시기에는 이익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범수 의장이 이게 30대를 대표이사로 앉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놓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김범수 의장이 내가 보기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아무리 예를 들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도 노력을 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건 공부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재테크를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다이나믹한 세대는 30대거든. 새로운 것들을.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을 경영을 맡기는 게,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면 뒤에서 봐주면 되거든.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이제 지금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게 막 터져 나오면서. 근데 저는 또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김범수 의장이 참 탁월하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최근에 자기 개인 재산, 그 개인 재산을 해봐야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해갖고서는 뭔가 이제 그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사회에 임팩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액면 분할을 할 때가 주가가 50만 원이 안 됐어요. 40몇만 원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게 주가가 15만 원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따지면 75만 원, 80만 원이 된 거거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요새는 ESG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버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에 대해서도 되게 좋은 평가를 하는데 어차피 그분이 그거 나중에 상속하려면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상속하듯이 세금 무지하게 두드려 맞아야 될 텐데 그러면이 자기 살아있을 때 좋은 일에 임팩트하게 쓰겠다. 그렇지. 무지하게 좋은 생각이죠. 임팩트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IPO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전 생각에 제가 이제 이게 추측인데 김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올만큼 왔다고 보는 거죠. 카카오가 지금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을 때 IPO 많이 시켜서 그래서 전 캐시를 자금들을 딱 확보하자. 갖고 있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올해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 체어맨이 대주주가 무지하게 시장에다가 자기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우리 1월 달에 정말 모든 상황이 좋아 보여서 삼성전자 들어갔다가 다 그때 고점에 물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카카오 쪽에 들어갔다가 그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진 않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카카오가 지금 제가 보기엔 과열은 과열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롱텀하게 보면 주식은 좋죠. 계속 혁신하는 기업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모든 주식은 이렇게 펀더멘탈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식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주식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격이 벌어져요. 우리가 얘기한 그 기술적인 차트로 보면 이동평균선하고 현재 가격이 이격이 벌어지거든요. 이격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격을 좁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무지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짧게 본 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는 밸류에이션도 무지하게 비쌌잖아요. 작년에 액면 분할하고 1000불까지 갔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한 500불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500불? 600불 정도? 600불 정도.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발산하면 반드시 그 이격을 언젠간 좁히게 돼 있다. 그래서 주식이 막 날아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거는 무지하게 위험하죠. 그렇죠. 그런 거보다 좀 기다렸다가 그 이격을 좁힐 때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그 냉소적으로 보시던 분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오르네? 이러니까 보다가 이거 이러다가 이거 끝물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급해지는 마음에 이제 정말 삼성전자 정리하고 들어가는 분도 있고 뭐 다른 주식 좀 정리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먹기 위해서 가야겠다. 그건 위험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먹겠다. 끝물이라도 내가 그 끝물을 조금 먹겠다. 이거는 무지하게 위험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 카카오도 그냥 날아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다지다가 그렇죠. 한 몇 달 다졌죠. 튀기 시작했잖아요. 그 튀기 시작하는 초반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미 뭐 우리 방송에서 카카오 얘기할 정도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만개한 거죠. 근데 또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들, 주주분들은 정말 40만 원대까지 갈 거야. 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장해야 할 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있는데 리스크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재벌이 커지면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재벌의 문어발 확장. 그래서 이미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런 그 공정거래 이슈가 있고 규제 이슈가 강하게 들어와 있고 이젠 재벌은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죠. 네. 사회적으로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건 혁신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봐주는데 카카오가 국내에서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이걸 용납할 거냐. 지금 미국도 팡 주식들, 디지털 주식들, 플랫폼 주식들 의회에서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규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중국에서 알리바바나 이쪽은 그렇죠. 다 이미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조정받은 거고.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을 때 이렇게 오버슈팅 했을 때는 오히려 짜쳐 들어가는 것보다는 매도의 시점을 오히려 좀 생각하는 게 투자자로서는 좀 더 현명한 방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뭐 조금 근데 이제 저 주식 하시는 분들 뭐 여기 방송 보는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무슨 카카오 주식을 샀다가 네. 올랐으니까 싹 팔고 나가고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런 그렇죠. 거는 이제 중소형주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보통은 이런 큰 주식들은 쭉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펀더멘탈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근데 펀더멘탈이 꺾이면 그때는 이제 그걸 팔고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쭉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에는 가지고 있는 거에 한 3분의 1이나 반을 팔고 한 3분의 1 정도 팔고 또 떨어지면 그때 또 다시 사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선을 따라서 쭉 같이 가는 거죠. 그 전에 그 개인들은 이 왼쪽 무릎에서 사서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게 좋다. 그러니까 꼭지를 확인하고 내려왔을 때 이 말씀 그렇죠. 하셨었잖아요.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 현재 시점이 어깨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의 그러니까 꼭지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떤 각자의 영역에 각자.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출간할 텐데 거기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챕터가 자기 나름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자기만이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큰 건 펀더멘탈이죠. 이제 펀더멘탈이 더 이상, 예를 들면 주식을 언제 파느냐. 그러니까 뭐 단타 말고 추세, 큰 추세에서 주식을 길게 매매할 때 언제 주식을 파느냐.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을 때 회사가. 좋아요. 근데 더 이상 안 좋아질 것 같아. 더 이상 좋아질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 온 거거든. 네.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도 봐야죠. 수급에서 이게 이제 특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길게 매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팔고 떠나는 게 보이면.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보면 외국인 어젠가 100만 주 넘게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130만 주인가 팔았고 기관도 팔아요. 그걸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거든.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또 수급 부분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근데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잘 안 오를 때 어떤 호재가 나왔는데도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 느낀데 와, 이렇게 왜 주식이 이렇게 무겁지? 이럴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고점에서 몇 퍼센트 가격이 하락했느냐로 우리가 어떤 업계를 판단하기보다는 가격적인 측면, 뭐 물론 그것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요소들로 그렇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제까지 저는 고점에서 몇 프로 정도 떨어져야 어깨 부분일까 이런 쪽에 생각을 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좀 포괄적으로 봐야겠군요. 네.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은 있죠. 테크니컬한 거를 보시는 분들은 지수를 갖고 볼 때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거는 조정이라고 보고 20%가 밑으로 가면 아 이건 추세가 바뀌는구나. 20%. 지수에 대해서. 네. 아, 그 개별 주가가 아니라 지수. 종합 지수. 네, 지수. 네, 그렇군요. 지금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렸냐면은 지금 이제 계속되는 논란이에요. 뭐 작년도 그랬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럼 성장주를 선택할 것이냐, 가치주를 선택할 것이냐. 두 개 다 사면 되죠. 그걸 할 말이 없는데. 그걸 뭐 굳이 따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사면 되죠. 하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성장주, 가치주를 따지지 말고 가장 실적이 좋은 주를 선택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누구든지 주식을 할 때는 한두 종목으로 매매하진 않잖아요.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돈이 뭐 작은 돈을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겠죠. 근데 한 몇 천만 원만 되더라도 자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60%, 70% 정도는 기본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럼 그 기본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들어갔겠죠. 그리고 한 30~40%는 그때 유행하는 주식을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기 포트 안에 삼성전자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 주식인데 그게 없다면 포트폴리오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 주린이들 뭐 우량주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그 뭔가 급등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중소형주 그렇죠. 쪽에 네, 이제 네. 또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 분들도 네.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좀 장기 저축의 개념, 투자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려면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은 그런 그 장기,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을 깔고 나머지 한 30~40%는 뭐 중소형주를 하든 그때 테마주를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우리 말씀 나눴듯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아마 카카오를 보는 심정이 카카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제 포트에 삼성전자, 현대차도 있었지만 카카오, 네이버는 늘 있죠. 그 비중이 많고 적고의 문제지. 근데 이제 그게 작거나 아니면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자니 그것도 무섭고 그런데 보고만 있자니 속은 쓰리고 근데 초조해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권유해 드리면 그건 사실은 다 마켓 타이밍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 주식은 그냥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거지. 물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고 가되 이렇게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질 때는 또 좀 팔고 또 떨어지면 다시 바이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 추세를 따라가면서 매매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지만 요거 샀다가 아닌 것 같으면 팔고 저거 샀다가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박스권장은 시세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좀 올랐다 또 요놈 올랐다 저놈 올랐다 하는데 한번 2~3일 만에 끝나기도 하고. 그 따라가다가 얘 오르는 것 같다 하고 하루 이틀 보다가 따라 들어가면 또 저놈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 1년의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마음을 좀 그런 마음을 아니 추스려야 그렇게 되는. 마음이 막 그 뭐 저 뭡니까 초조하고 뭐 그런 수익이 날 수 있겠어요? 못 나요 절대. 이게 내가 이게 즐기는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미 어닝 시즌이 됐잖아요. 2분기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닝 시즌이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제일 포커스 되잖아요. 네. 이미 뭐 그걸 이제 프리 어닝이라고 그러죠. 이미 예비 실적들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지금 나올 때 관심 있게 보시고 요새는 뭐
워낙 뉴스도 많고 뭐 매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FM 가이드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돈 내고 봤어야 되는데 요새 뭐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뭐 네이버 금융회만 들어가도 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리포트 나오는 거 보고서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더라. 그러면 그거 사갖고 실적 발표할 때 팔면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지금은 우리의 멘탈 관리가 좀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고요. 이제 대신 이제 이 우량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좀 중간 배당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현대차, 삼성전자 다 중간 배당이죠. 현대차가 아마 올해부터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네. 그래서 이제 이 특별 배당, 중간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쓰린 속을 좀 달래면서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보기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카오, 네이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격차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격차를 메꾸겠죠. 그럼 얘가 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고. 지금은 하여튼 안 오른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아니 삼성전자, 현대차는 무지하게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시세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겁잖아요. 그렇죠. 시총이 높으니까. 지금 이제 시장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개별 종목만 보지 말고 우리가 맨날 바텀업 해라 그리고 시장 예측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러는데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시장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림을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그러면 바다 낚시를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한 두어 번은 가봤어요. 저도 한 서너 번 가봤는데 보면은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면 그 배 선장은 다 알잖아요. 네. 물때도 알고 시간도 알고 그다음에 포인트도 알고 그런 걸 알아야 거기 가서 낚시를 해야 고기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시점에서는 어떤 주식이 뜰 것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왜 그런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게 못 움직이느냐. 일단 삼성전자는 무지하게 무겁잖아요. 이 주식으로 이제 물고기로 치면 한 이만한 한 1m 넘는 물고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물이 들어와야 이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들은 어느 정도 예탁금이 정체됐잖아요. 들어와서 그렇죠. 계속 65조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은 이제 안 팔기는 하지만 또 새로운 매수 주체는 안 돼 있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얘가 아직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들어오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금은 어쨌든 수급에 있어서 이런 큰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초대형주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철강주들이 쫙 올랐잖아요. 오늘.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은 기간 조정도 많이 됐고 2분기 실적도 워낙 좋다 그리고 조만간 후판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조선업체하고 가격 협상도 한다 그리고 이 등등등 해서 오늘 철강 관련 주식이 쫙 올랐는데 그럼 철강의 대표주가 뭐예요? 포스코. 포스코는 별로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동국제강이라든가 네, 밑에 있는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강판 이런 것들이 올랐죠. 포스코 강판 이런 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실적들도 무지하게 좋고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믿고 기다리자. 네, 그럼 때가 되면 올라가겠죠. 우량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또. 근데 이것만 다 들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조금 따로. 저축의 개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놓고 나머지 한 30-40%를 갖고는 그 시장의 패션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로 대변되는 그 어떤 우량주를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흔들리는 마음을 좀 잘 다독거리면서 좀 버티셔야 될 때
이렇게 근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인데 이걸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게 요즘 투자자들 특히 주리들의 심리 아닐까. 네. 근데 하여튼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네. 투자의 그 고수님께서. 아니 뭐 고수는 아니고. 아니 우리 참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네.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격이 떨어지면 이제 가지고 있는 거 30-40% 뭐 50% 매도하고 또 밑에서 사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격이라는 거는 5일선과 21선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제가 그렇게 뭐 기술적 분석의 전문가 아닌데 뭐 보통 우리가 21선 뭐 또 61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거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그냥 봐도 이게 급하게 서 있으면 5일선, 21선, 60일선 다 보면서 5일선은 모르겠어요. 5일선은 뭐 그건 모르겠고 21선과 21선, 61선 그 다음에 주가 현재 주가 이렇게 보면 이격이 벌어진 게 보이죠. 그런 걸 보고 그 고점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 이제 그건 약간 트레이딩 스킬인 거죠. 알겠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하여튼 참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더욱이 자꾸 느껴지는 게 요즘 초심을 지키자.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